LA시가 다음 달 4일부터 실내 영업점을 출입할 경우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식당, 술집, 영화관, 쇼핑몰 등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해당되며 마켓과 식료품점, 약국 등의 필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료품 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류 적체 현상 역시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올해 LA 한인타운 지역의 범죄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뱅크 오브 홉의 새로운 모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첫 소식입니다. LA시가 다음 달부터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실내 공간을 입장하는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도록 하는 새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The private sector being fully up in arms from small businesses to larger businesses in terms of impacts, economic impacts and the likes, and then you introduce public safety aspects into it. 새 조례안에 따르면 12세 이상 고객들은 다음 달 4일부터 식당과 술집, 영화관, 체육관, 쇼핑몰, 스파 등을 포함한 사실상 대부분의 각종 실내 영업점에 입장하려면 백신을 접종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켓과 식료품점, 약국 등 필수 업종은 조례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교나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내 공간에 들어가기 72시간 전에 실시한 음성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누리 마르티네즈 LA시 의장은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위반하는 비즈니스는 최대 $5,000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한편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카운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69%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식료품값 인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본적인 먹거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주민들의 실생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노동국이 발표한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도매 물가지수의 상승률은 8.3%. 지난 10년 사이 최고치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전체적인 생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주민들의 실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 값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진단입니다. The prices are just so high. Everything just seems to be $1 to $2 higher. It just is all this creep has just happened and it's very expensive. 팬데믹 이후 불거진 고질적인 항구 적체 현상과 노동력 부족은 모든 산업의 공급망 차질로 이어졌고 여름 내내 이어진 사상 최악 수준의 산불은 가뜩이나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낙농업계의 악재가 됐습니다. The biggest increases that we're going to see has to do with anything with animals, whether it's eggs or milk or pork or beef. We have a huge problem with the lack of truck drivers. Refrigerated transport is up about 10.4% in cost. 공급 부족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부분의 그로서리 마켓들은 전체 주문량의 평균 70%가량밖에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 반복되고 있어 결국 휴지나 식품 등 전반적인 생필품과 식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식탁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작은 상점이나 저렴한 상품을 위주로 파는 달러 스토어 등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식료품 값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올해 LA 한인타운 내의 각종 범죄 피해가 지난해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과 더불어 예산 삭감과 경찰 인력 부족으로 치안 공백이 우려되면서 주민들의 역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경우
다양한 사법기관에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김재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인타운에서 거의 모든 범죄 발생률이 급증했습니다. 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는 각각 6.3%와 7.5% 증가했고 살인 사건은 무려 21.8% 늘었습니다. 범죄 행위 중에서도 증오 범죄와 증오 사건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10,000건, 즉 1시간에 평균 500여 건에 달합니다. Although there has been an increase, citywide in our homicides and our aggravated assaults, our serious violent crimes, and our grand theft autos, or our GTA citywide,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범죄 피해가 늘고 있지만 경찰 인력은 현저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경찰 총 현원은 600명 감소했습니다. If you get about 35, 50 burglary cases a month, we only have maybe 3 detectives to work those cases. Imagine it's about 500 or so cases per division every year. 때문에 이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 신고는 긴급 신고와 비긴급 신고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범죄가 현재 진행 중이라면 911 번호에 직접 신고해야 하지만 사건이 이미 발생해 경위나 용의자 인상착의 등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경우엔 비응급 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급이 아닌 상황의 신고를 위해 911 번호를 이용하면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이 연결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f you want to report the drunk guy who's on the corridor passed out, unless you think he's dead, a medical emergency, that's 911. But other than that, and you know he's flopping around, call 877 ask LAPD. 당국은 LAPD 본부와 각 경찰서는 물론 셰리프국과 연방수사국 내에서도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가 가능한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며 각종 스캠 피해나 인신매매, 임금착취 등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연방정부의 디폴트 위기를 12일 정도 남겨두고 공화당이 제한된 액수로 한시적으로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고정된 액수로 긴급 부채 한도를 연장할 수 있도록 통상적 절차를 사용하게 허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결정에 대해 통합된 민주당 정부가 조정 절차를 통해 부채 한도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오는 18일로 예상됐던 국가 부도 위기만큼은 피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매코넬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재무부와 의회 예산국으로부터 부채 한도 적용을 어느 정도 액수만큼 유예해야 할지 추산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전역에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 부족 현상이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마샤 퍼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시카고에서 서민주택 확대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미 전역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투베드 아파트 월세를 낼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며 주택난 해소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퍼지 장관은 이 가운데 일부는 퇴거 유예 조치 종료와 함께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몰렸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족난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퍼지 장관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구상안에는 주택 신축과 개보수, 경제개발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 지출안이 최종 승인되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기회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공항 이용객들을 위한 사전 예약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우버는 공항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예약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객들은 공항 방문 30일 전에 픽업 서비스를 미리 예약할 수 있고 우버는 승객의 항공편을 추적해 정확한 착륙 시간을 운전기사에게 공지합니다. 또 승객이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운전기사는 추가 요금 없이 최대 1시간 동안 대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항 픽업 서비스는 애틀란타와 시카고, 달라스, 뉴욕 등 미 전역 20여 개의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지역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우버 측은 전했습니다. 올해 연말 선물 준비는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수개월 전에 주문한 물량이 아직 도착하지 못해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건데요. 배송 위기로 물건을 구하기 어렵고 가격까지 비싸지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진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물류 대란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몇 달 전에 주문한 물량들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아 재고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 lot of them were sitting in factory floors in Asia. A lot of them were in containers on the way here. 주요 항구들이 밀려드는 화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물류 대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항만 노동력은 부족해진 반면 경제 재개로 수입 컨테이너 양은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칩 부족 사태가 전자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리스마스 인기 선물인 장난감 품귀 현상도 예고됐습니다. We do see inflationary pressure in freight cost, ocean freight cost and material. So we have to address that. 크리스마스 트리 가격은 이미 예년보다 25% 이상 인상됐고 장식용품 가격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물류 대란은 여러 개의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be struggling with it well into next year until we can really smooth out some of these bottlenecks. 팬데믹 초기 이후 또다시 대형 유통 매장에서 생필품 재고량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연말 사재기 혼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한류와 관련된 단어 20여 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펴내는 이 사전은 지난 9월 업데이트에서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단어를 대거 포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출판부 측은 한국 대중문화가 국제적 인기를 누리면서 K-팝과 K-드라마 등 여러 곳에 접두사 K가 붙는 것처럼 보인다고 소개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실린 한국 관련 단어는 음식과 음악, 전통, 사회 등에 걸쳐 26개에 이르며 대박, 누나, 오빠, 언니 등의 단어에 대한 설명과 예시가 함께 실렸습니다. 이 밖에도 스킨십과 파이팅과 같은 한국식 영어 표현도 새로 실렸고 한국 전통 문화와 관련된 단어로는 동치미와 갈비, 한복 등이 사전에 올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주류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 될 텐데 무역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두 나라가 부딪히고 있어서 관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안에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A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시기와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What came out of the discussions was an agreement to continue dialogue at a very high levels. We're still working through what that would look like, when, and of course the final details. 정상회담 얘기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의 회담 직후 공개됐습니다. 이미 지난 9월 미중 정상간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서 이 문제가 양국 고위 당국자 사이에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현재 여러 분야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나흘 동안 중국은 군용기 149대를 대만의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시켜 전례 없는 전쟁급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역 내 안정을 위협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I have to tell you and reiterate that we are very concerned by the PRC's provocative military activity near Taiwan.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하며 추가적인 압박을 예고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같은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비록 화상이지만 성사되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 됩니다. 일단 관계 개선을 논의해볼 자리는 까는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4명이 다쳤는데요. 현지 경찰은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말다툼 끝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한 고등학교. 무장한 경찰들이 학교 건물로 진입을 시도하고 다른 한쪽에선 학생들이 줄지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팀버뷰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습니다. 3 of the victims were students. One was an older person that may be a teacher.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알링턴 경찰은 학교 건물 2층에서 총격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반 학생들끼리 말다툼을 벌이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유력한 용의자인 18살 조지 심킨스 학생을 쫓고 있으며 학교를 봉쇄한 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선 지난달부터 주민들이 아무런 훈련이나 허가증이 없어도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법 개정 한 달 만에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하자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뉴욕에서 한 여성이 출근길 지하철을 기다리던 승객을 들어오는 지하철을 향해 밀쳐 다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뉴욕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8시쯤 타임스퀘어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승객을 밀친 29세 안토니오 에게그바라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두건을 쓰고 지하철역 의자에 앉아있던 이 여성은 지하철이 승강장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일어나 자신 앞에 서 있던 40대 여성을 어깨로 밀친 뒤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지하철 옆면에 부딪혀 얼굴과 다리에 중상을 입었고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용의 여성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마찰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성은 그동안 7번 체포된 적이 있으며 최근 일어난 3개의 사건은 지하철에서 발생한 절도와 폭행, 무단 진입 혐의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선생님 때리기라는 새로운 틱톡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어 교육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사연합 CTA는 교사를 몰래 때리는 것을 영상으로 찍는 새로운 틱톡 챌린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범죄로 폭행이고 불법이며 퇴학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TA 측은 틱톡이 이런 챌린지를 조장하거나 조장하는 컨텐츠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위험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산시킨 책임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틱톡은 이런 챌린지는 전국의 모든 교사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며 관련 컨텐츠를 발견할 경우 즉시 제거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틱톡에는 이외에도 사악한 도둑질이라는 해시태그로 학생들이 학교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와 비누, 휴지거리 등 비품을 훔치는 과정을 인증하는 영상이 유행처럼 번진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어류 야생국이 오렌지 카운티 기름 유출 사태 수습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당국은 현재 훈련된 자원봉사자만 받고 있지만 기름 제거 작업을 도울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봉사를 원하는 주민들은 캘리포니아주 어류 야생국 웹사이트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카트리나 폴리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자원봉사자들은 유해물질 처리와 관련한 4시간의 교육을 받은 뒤 제거 작업에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제거 작업에 필요한 고무 장갑과 N95 마스크, 또 일회용 주사기 등의 기부에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야의 대선 레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열린민주당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고 이낙연 후보는 신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차 컷오프를 하루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힘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열린민주당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형제정당이자 한 식구라며 친근함을 나타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보수 언론과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역공을 폈습니다. 도둑들로부터 뺏어오는 설계를 한 거예요. 나머지를 먹는 도둑 내부의 분배 설계, 도둑 설계는 자기들이 한 거지. 대역전을 노리는 이낙연 후보는 아동수당 확대와 전국민 상병수당을 골자로 하는 신복지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아프면 집에서 쉴 수 있는 전국민 상병수당을 임기 내에 완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은 여야와 지위에 관계없이 엄정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간 신경전이 더 가열됐습니다. 홍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빗대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비판했고 윤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은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후보는 최근 비판이 집중됐던 이른바 왕자 논란에 대해 자신은 역술인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해명 과정에서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점을 보러 다닌다고 말해 여성 비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잘 안 만나기 때문에 부인하고 장모님.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이런 가운데 정의당의 대선 후보 당원 투표에선 심상정 후보가 46.4%, 이정미 후보가 37.9%를 얻으면서 결국 오는 12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사업 주관사인 하나은행과 화천대유의 관계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노동부 국감에서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약정된 수수료 200억 원보다 100억 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초과 이익을 민간만 가져간 게 또 드러났다며 하나은행과 화천대유의 관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업을 거치거나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성남매떡 대표 그냥 전결 처리해서 줍니다. 정상적인가요?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도 대장동 게이트라는 야당과 아빠의 힘 게이트라는 여당이 맞붙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그 상당 부분이 산재 위로금이었다는 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44억 7천만의 위로금 어떤 청년이 또 어떤 국민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국감장 바깥의 공방은 더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이 모여 특검 수용을 촉구했고 당대표와 일부 후보들은 청와대 앞까지 도보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 대권주자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시점이 왔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지사와 무관하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도둑들이 작물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국감을 파행시키는 건 고발사주 의혹을 덮으려는 물타기라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보이스피싱 김미영 팀장, 한국에서는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지난 2012년부터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진 전화 금융 사기의 원조, 일명 김미영 팀장. 조직의 총책이 무려 10년 만에 필리핀에서 붙잡혔는데 경찰 출신이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김미영 팀장입니다로 시작되는 문자 메시지. 하지만 전화를 걸면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 문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등장한 김미영 팀장 스팸 문자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 2013년
한국과 중국에서 조직원 93명을 붙잡았고 이 중 28명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기 조직의 총책인 50대 남성 박 씨와 주요 간부들은 동남아로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필리핀에서 올해 초부터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하고 2주간 잠복한 끝에 총책 박 씨를 붙잡았습니다. 박 씨는 다름 아닌 경찰 출신이었고 지난 2008년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임된 뒤 김미영 조직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시절 사이버 수사대에서 근무하며 쌓은 전문 지식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그대로 활용됐습니다. 경찰은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박 씨 등 검거된 조직원들을 곧 송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한국은 1인 가구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섰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물론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청년들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이곳이 제가 사는 7평 원룸인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1년 전부터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기준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1%. 10집의 초인종을 누르면 4집은 혼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 전 젊은 층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7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 다음도 60대와 50대가 뒤를 이었는데 지속적인 고령화 때문입니다. 물론 혼자 사는 청년들도 늘었습니다. 20대 청년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은 5년 만에 3.5%포인트나 늘면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또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 청년들이 늘면서 비교적 집값이 낮은 일부 지역 1인 가구 비중은 60%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렴하지만 또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한 데는 저는 가고 싶지가 않았어서 이제 공유주택에 살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이 좀 집안에 있으니까. 부모와 2명의 자녀로 대표되는 4인 가구의 비중은 크게 줄었고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가구를 합치면 64%에 달합니다. 전통적인 가족을 빠르게 대체한 1인 가구. 정부도 1인 가구의 연령별, 지역별 양상 등을 각종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세계 최고 정보기관인 미국 CIA의 해외 첩보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5일 특수공작을 책임지는 CIA는 전 세계 지부에 극비 전문을 보냈다고 전했는데요. 전문은 최근 수년간 각국에서 신원이 드러난 비밀 요원 수십 명이 처형을 당하거나 이중 첩자 역할까지 맡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통신망 노출 등이 CIA 정보원들의 정체가 발각된 주된 원인으로 꼽힌 가운데 일각에선 CIA의 능력이 과거보다 퇴보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영국 히스로 공항에서는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이용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영국 내 여러 공항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2주도 안 돼서 또다시 오류를 일으킨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 오류 탓에 수천 명이 공항에 발이 묶여 4시간을 대기하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문제가 해결됐으며 내무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스웨덴이 예방적 차원에서 30세 이하에게는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오는 12월 1일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지난 6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젊은 층에서 심장 근육이나 심장 막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과 심낭염 발생이 증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대에는 화이자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으며 덴마크 보건당국도 이날 같은 이유로 12세에서 17세에게는 화이자 백신만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샌메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샌메뉴엘.
쪽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놀이를 직접 따라해보는 해외 팬들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인기죠. 미국의 유명 토크쇼 진행자까지 달고나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정재처럼 할기, 지미 펠런의 도전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출연자처럼 초록색 운동복을 입은 남성,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이자 MBC 투나잇쇼의 진행자인 지미 펠런인데요. 자신이 진행하는 토크쇼에 오징어 게임 배우들이 출연하는 걸 기념해 달고나 만들기 영상을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렸습니다. 국자 대신에 프라이팬에 설탕과 소다를 붓고 숟가락으로 휘휘 저어서 완성. 자,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이정재처럼 침을 발라가며 달고나를 핥는 모습이 똑같네요. 모양떼기 실패해 죽는 연기까지 흉내내며 깨알 재미도 선사합니다. 오징어 게임 주연 4인방이 화상으로 출연해 녹화한 토크쇼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공개될 예정입니다. 술을 좋아하거나 즐기시는 분들이 갑자기 술을 끊으면 금주 현상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술을 끊으니 못 당기네. 금속물질 꿀꺽. 수술 트레이 안에 나사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술을 끊고 한 달 동안 금속 물질을 삼킨 리투아니아 남성 배에서 나온 건데요. 그 양이 1kg이 넘었다고 합니다. AFP 통신의 보도인데요. 최근 발트의 항구 도시 한 병원에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남성이 찾아왔는데 당시 의료진은 남성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고요. 공구함에나 있어야 할 못과 나사, 칼 조각 등이 뱃속에 있었고 가장 긴 물체는 10cm에 달했습니다. 곧장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은 3시간 끝에 남성의 뱃속에 있는 이 물질들을 모두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는데요. 현재 남성은 수술을 받은 뒤 안정을 찾았다고 병원은 전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다람쥐 같은 설치류는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를 찾는다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럭의 호두만 70kg, 다람쥐의 겨울 준비입니다. 트럭 보닛을 열었더니 안에 레몬 크기만한 호두알이 가득하네요. 부지런한 다람쥐 한 마리가 겨울 준비를 위해 트럭을 비밀 식량 저장고로 활용한 겁니다. 미국 폭스뉴스 등 외신이 보도한 소식인데요. 노스다코타주에 사는 빌 씨가 한동안 차를 집 앞에 세워둔 사이 다람쥐가 차 안에 호두를 꽉 채워둔 겁니다. 당혹스러움도 잠시. 빌 씨는 배터리 주변과 엔진실 등 차량 곳곳에 숨겨진 호두알들을 모두 끄집어냈더니 무게는 무려 70kg에 달했다는데요. 빌 씨는 호두를 꺼내기 위해 트럭까지 분해해야 했는데 다람쥐는 애써 모은 식량이 갑자기 사라져서 놀라지 않았을까 싶네요. 낚싯대를 잡은 꼬마 강태공이 반갑지 않은 물속의 폭군과 만났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고기 잡다가 사람 잡을 뻔, 악어가 한 입에 덥석입니다. 호숫가에서 휘어진 낚싯대와 씨름 중인 7살 꼬마. 부푼 마음으로 낚싯줄을 걷어 올리는 순간 물속에 있던 악어가 나타나 다 잡은 물고기를 가로챕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빠를 따라 낚시를 하러 왔다가 날벼락을 당한 소년의 사연을 데일리메일 등 외신이 전했는데요. 당시 소년의 아빠는 아들의 낚시 모습을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서 휴대전화로 촬영 중이었는데 난데없이 초대하지 않은 악어가 불쑥 튀어나온 겁니다. 여러모로 아이와 아빠에게 잊지 못할 하루가 됐을 것 같네요. 파리 패션위크를 맞아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패션쇼 무대에 한 여성이 난입해서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과소비는 멸종, 루이비통 무대 기습 시위입니다. 과소비는 멸종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런웨이를 누비는 이 여성. 훌륭한 워킹 솜씨가 모델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제압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패션쇼에서 기후변화 활동가가 기습 시위를 벌였다고 로이터가 전했는데요. 이 여성은 국제기후 위기단체인 지구의 친구들 프랑스 지부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단체는 성명을 통해 패션업계가 과소비를 부추기는 등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을 규탄하기 위해 시위를 기획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위에는 30여 명이 참여했고 2명이 체포됐는데 루이비통 측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중국 무술의 한 종류인 쿵푸를 가르치면서 우간다 이소룡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춤인 듯 무술인 듯 우간다의 이소룡입니다.
동아프리카 우간다의 한 쿵우 도장. 선생인 키자 씨가 어린 제자에게 쿵우를 전수하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눈빛은 물론 야무지게 수련받는 소녀의 모습이 제법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기 방어쯤은 똑소리 나게 할 것 같은데요. 지난 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쿵우의 달인인 키자 세전바 씨가 아이들을 위해 호신술 차원에서 쿵우를 전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쿵우에 대한 열정은 2017년 쿵우의 발원지인 중국 소림사를 방문해 배워올 정도였다는데요. 납치가 많은 우간다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술을 배워야 한다는 키자 씨. 쿵우가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센 매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센 매뉴엘. 이상으로 10월 6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